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 로터리픽 추첨식에 대한 리뷰와 드래프트 예상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살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도 하고 랩터스톡도 하려니까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번 한 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영광의 1픽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돌아갔습니다. 1997년 팀 덩컨 이후 약 26년 만에 얻은 1픽이라고 하고요. 샌안토니오 팬들은 웬반야마가 로빈슨과 던컨에 이은 또 다른 초특급 빅맨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픽은 샬럿 호네츠에게 돌아갔습니다. 1픽 스퍼스의 뒤를 이은 2픽이긴 하지만 호네츠 팬들은 2픽 잔혹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웬반야마가 1픽으로 정해진 것처럼 스쿠트 핸더슨이 2픽으로 거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퍼스나 호네츠가 운이 좀 따라줬다면 피스톤스처럼 운이 따라주지 못한 팀도 있습니다. 2년 연속 5픽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리그 전체 꼴찌였지만 5픽까지 순위가 미끄러졌습니다. 2년 전 1픽을 받으면서 케이드 커닝햄을 뽑은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뭔가 2년 연속 아쉽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같은 경우에는 3픽을 뽑았지만 이 픽을 직접 행사를 하기보다는 이 픽을 사용해서 트레이드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도 릴라드가 있어서 언제나 우승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릴라드도 32이기 때문에 이 3픽으로는 선수를 뽑아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한편 토론토 랩터스 1%의 1픽 확률이 있었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별다른 변수 없이 13번 픽 순위대로 뽑혔고요. 랩터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 13번 픽을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공교롭게도 13년 전이네요. 랩터스가 13번 픽으로 에드 데이비스를 지명했습니다. 에드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리그의 활약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년까지 뛰면서 10년 넘게 리그에서 롱런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타는 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첨식이 끝났고 본 드래프트는 약 4주 뒤 6월 23일에 열리게 됩니다. 어느덧 한 달도 남지 않았고요. 이야기했듯이 현지의 분위기는 웬반야마로 거의 1픽은 정해진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날 얼마나 많은 트레이드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점점 NBA에서는 드래프트 당일 선수들에 대한 트레이드가 늘어나고 있고 선수들의 지명권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기존 선수들까지 포함된 트레이드가 많기 때문에 로스터에 큰 변동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랩터스가 이 13번 픽으로 누구를 뽑을지 좀 상황 정리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벤블리과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둘 다 FA이고 이 두 선수 모두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드 포지션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두 선수를 떠나보낸다 하더라도 키울 만한 신예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라카이 플린이나 달라노 벤튼 역시 뭔가 함께 이 선수들에게 맡기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예는 꼭 가드를 뽑아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척동자도 는 랩터스의 길쭉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측을 한다고 해도 결국 길쭉이가 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재능을 뽑느냐, 포지션에 맞추느냐, 구단의 입맛에 맞추느냐 늘 고민이 되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선수는 앤서니 블랙입니다. 6'7'의 포인트 가드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 수비 능력 역시 이러한 신체 사이즈를 활용해서 동기 중 최강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서 경기를 읽는 능력과 림에서의 피니시 능력도 좋기 때문에 어느 팀이라도 탐날만한 인재이고 대부분의 매체가 이 선수를 10픽 이내로 뽑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3번 픽인 랩터스의 순번까지 남아있다면 꼭 뽑아야 될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선수이긴 맞는데 결국은 스카티 반주와 겹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으면 꼭 뽑겠지만 굳이 남지 않아도 아쉽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선수는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입니다. 이 선수는 이미 랩터스와 인터뷰를 마쳤고요. 6'9", 딱 랩터스가 좋아하는 사이즈입니다. 인디애나 대학의 포워드로서 지난 4학년 때 더블더블을 평균적으로 기록할 만큼 운동 능력과 공격력이 좋은 선수이지만 현대 농구에 필요한 외곽 능력이 없다는 점은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이러한 유형의 선수는 대학 때는 활약을 했지만 NBA에서는 본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트윈으로 전락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뽑지 않았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선수 닉 스미스 주니어입니다. 고교 랭킹 1위에 빛나는 선수이지만 대학에서는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현재 예상으로서는 드래프트에서 탑 10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으로는 뛰어난 슈팅 능력인데요. 자말 머레이가 연상되는 어느 곳에서나 슈팅을 할 수 있는 능력, 분명히 탐이 나는 그런 재능이긴 하지만
수비 능력도 괜찮고 뭐 이런저런 저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약한 프레임 때문에 NBA에서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닉 스미스 주니어처럼 고교 랭킹 1위 선수가 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고요. 브랜든 제닉스가 고교 랭킹 1위였다가 거의 10픽 가까이 미끄러진 이래로는 거의 최초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와 관련해서 재미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랩터스의 파스칼 시아캄과 포틀랜드의 3픽을 골자로 한 트레이드 제안인데요.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올 NBA 두 번에 빛나는 파스칼 시아캄을 영입하면서 팀의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고, 랩터스 입장에서는 3픽으로 좋은 신인을 뽑으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제안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즈, 오지, 시아캄은 분명 좋은 라인업이긴 하지만 포워드 자원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이걸로 오히려 이제 시아캄이 나가면서 예전에 루디게이가 트레이드 되면서 드로잔과 라우리가 급성장한 케이스처럼 반즈와 그리고 오지가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뜬금없는 타이밍에 제프 다우틴 주니어 소식입니다. 오른발목의 관절 내 유리체 제거를 받는 수술을 했다고 하고요. 토론토에서 랩터스의 관찰 아래에서 재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토론토에서 랩터스 관찰 아래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프 다우틴은 지난해 투웨이 계약이 끝나면서 방출된 선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선수가 랩터스 안에서 재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상의 경과를 보고 다음 시즌 재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버릴 선수라면 랩터스에서 돈 주고 수술시키고 재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기타 뉴스입니다. 토론토 랩터스의 전 감독이었던 닉 널스가 필라델피아 76ers 그리고 피닉스 선즈 같은 팀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미러키 벅스 역시 닉 널스에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에이드리언 그리핀 랩터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티 반즈 랩터스의 성실남인데요. 어머니의 날 5월 8일에 어머니에게 고급 승합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미 개인 훈련도 꾸준히 하는 등 벌써부터 몸 만들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반즈가 뭐 팀의 코어가 될 수 있냐 없냐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성실한 선수는 무조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